안녕하세요. 전현주입니다. 저번 주에는 가슴과 허파까지 저희가 진행했고, 2차 심층원진에서, 챕터 5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챕터 5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세한 심층원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평가 도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알고는 있으시되, 다 사용할 수는 없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5장, 챕터 5장이 다 끝나가 되면 챕터 6장이나 7장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챕터 7장이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평가 도구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챕터 7장을 조금 더, 완벽하게, 완벽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진도를 나가게 되면요, 이렇게, 허파는 옆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옆에 따라서 좌엽, 후엽, 위엽, 아래엽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가슴대에 체계적으로 청진한다, 환자에 전달되는 목소리도 평가한다라는 이야기. 앞쪽 검진, 뒤 검진하고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영상을 얼추 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눈으로 살펴봐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검진 시에 비정상적인 숨소리가 인지가 되면요, 이제 가슴 뒤쪽에서 진동 촉감이가 해가지고 환자 등 뒤쪽에 이렇게 손을 갖다다 대신다면요, 여기 척추 옆쪽에다 이제 환자 허파 있는 쪽에다가 폐 있는 쪽에 갖다 대시고 환자가 이렇게 낮은 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거 이제 진동 촉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관지 소리, 속삭임, 가슴 소리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소리에 따라서 환자의 질환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염소 소리 나는 것들도 있고 여기 말 그대로 염소 웃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기침할 때마다 그 가슴 앞쪽 타진하는 거, 가쪽을 체계적으로 청진하는 것도 뒤쪽에 나올 건데 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촉진, 진동 촉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타진하는 것들, 청진한 위치, 영상에서 봤던 것들과 동일하고요. 위치도 동일합니다. 니엘자를 계속 내려온다. 여기 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벌어진다라고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쪽으로 넘어와 주셔서 촉진해 주시면 되고 이제 타진 이렇게 또 똑같이 청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 청진은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영상에서는 이제 목의 청진, 그 다음에 폐음 청진, 심은 청진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영상처럼 하셔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해 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가슴과 허파 관련된 내용들, 소화호흡기에 관련된 평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호흡기, 호흡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이에게 시각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자에게 이렇게 들여마시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수준에서 적절한 평가 도구를 나이대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상 소아 환자 증원에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호흡수, 심장박동수, 수축결합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요거를 외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 호수 낮아지고 심박동수 낮아지고 수축기압 올라가고 이렇게만 좀 대략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왜냐면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제 뭐 구급차에 붙여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구급백 있죠. 구급낭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더 중요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숫자들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신장에 혈관 관련된 내용들, 심바출량 내용, 미래바출량 전부화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부 생략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별도로 이야기 안 할 거고, 요것도 그냥 한 번쯤 봤던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후부와 동맥, 맥박, 저희가 그래서 맥박하는 부분들이, 맥박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혈압, 정맥압,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동맥압이 있으면 당연히 정맥의 압도 있겠죠. 네. 그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심혈관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몇 가지 변화들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말초 동맥계에서는 심장에서 가장 먼 신체부위까지 조직을 산소화된 혈액을 운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노동맥 같은 것들, 혹은 족배동맥 같은 것들, 말초까지 이제 그 혈액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맥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교통정맥 같은 게 있긴 한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림프계 관련된 내용들 보조순환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거는 없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면역체계라는 것들, 순환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액체들을 조직에서 빼낸 다음에 다시 순환계로 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순환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기능적으로는 이제 면역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주기는 뭐 기력하란 말이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수주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방 나중에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해부 생략 때 잠깐 제가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혈류소리라는 말들이 있긴 한데, 그저 요것도 청진을 통해서 나중에 청진기가 지금 있다면 제가 그 대면 수업할 때 한 번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 생략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심장과 혈액과 관련해서 몸통과 다리 쪽에서 동맥 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막힘이 발생할 수 있겠다. 징후를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맥평가, 목동맥 박동, 그 다음 질평가, 그 다음 자궁청진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했던 것들 계속 반복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청진, 뭐 자궁청진, 대기박동에서 이제 촉진하는 거,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여러분들 그 박동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촉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심 확인하는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최대한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진 같은 데도 있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타진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말 달림음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어요. 1심, 2심, 3심, 4심은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초순환계 발이라고 해서 이제 팔 손가락 끝에부터 어깨까지 모두 다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말초순환계는요. 그리고 증폭 같은 고선을 통해서 뭐 맥박의 질전이라고 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요거 말초순환 평가 없음 불규칙 정상 경계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요. 뭐 굳이 이것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초순환계 평가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요 점수 체계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초순환계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모세관 재충혈 시간이 있죠, 그죠? 그거를 대부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넙다리 동맥 촉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솔직히 오금동맥, 발동맥 촉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종 확인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박 촉진, 맥박 촉진이거든요. 맥박 촉진, 넙다리 촉진, 오금 맥박부터 다 맥박 촉진입니다. 말초 맥박 촉진. 그래서 요 말초 순환 관련돼서는요,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보시지 마시고 맥박 부분들을 다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다면 짚어보면 좋겠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장과 혈관 관련돼서 누르면 쪽에 뭐 움푸드하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엄지손가락 누르는 왼쪽이 만약 부정이 보인다면 부정이 좀 더 왼쪽이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눌렀더니 계속 피부가 다시 부풀어 오르지 않고 눌러져 있는 상태. 함음료 부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신용어로는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부종, 한쪽 부종 이런 것도 있는데 양쪽이 모두 다 부정이 다리 쪽에 부정이 생긴다면 순환 문제 가능성이 있고요. 한쪽만 부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한쪽에서의 비정상적인 순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순환 전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는 일부만 문제가 있겠다. 라는 것들. 그래서 뭐 정맥이 폐쇄가 되거나 동맥이 과도하게 확장되어져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 복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에 있는 것들이 이제 키가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눌러보시는 것이 아니라 눌러보실 때 복부에 어느 부위에 무슨 장기가 있고 내가 누르고 있는 곳에 어떤 장기가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의 4분면을 통해서 9분면을 나누기도 하고요. 4분면을 나누기도 하는데 9분면을 나눴을 때 너무나 세세한 상황이라서 저희 응급 구조사라는 이 직종에서는 좀 맞지 않은 평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소화기계 쪽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해부학 때 이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그냥 해부학적인 내용이고 평가적인 부분은 없어서 비뇨기계 있고 생식기계 있고 남성 생식기 뭐 혈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봤을 때 혈관들 그 큰 것도 지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당장은 뭐 해부학적인 내용들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림프기 같은 것들. 림프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자라가 대표적인 림프기에 관여하고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증, 누름 통증. 그냥 일반적인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눌렀을 때 발생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누르다가 뗐을 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쿨렌 증후하고 거르엔 터널 증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복부 내에 출혈을 암시하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복부의 배 크기 모양, 뭐 팽만되어져 있다라는 너무 팽만되어져 있다라든지 체격에 비해서 모양이 이제 울퉁불퉁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타장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배꼽도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꼽도 이제 타장 관련돼서 이제 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음을 청지를 할 건데요. 이제 장음 청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해봐서 이게 응급구조사에게 정말 필요한 평가 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모든 평가 신체 검진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타진, 복부 타진했을 때 밑에 있는 조직 기준은 다양한 수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실질적인 고형장기, 실질장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안에 있는 그 조직까지 꽉 차 있는 게 있고 소화기관 같은 것들은 이제 속이 비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음식물을 안 먹었을 때는 그래서 그 음식물이 있는 부위하고 없는 부위에 따라서 혹은 실질적이냐 공동장기냐 속이 비어있는 장기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눈통증, 근육장기, 표면기관장기의 덩어리에 의해서 촉진한다 뭐 그런 얘기 깊게 촉진하는 거, 또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한 것 같고요. 요거는 동맥 자금을 위해서 뭐 청진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고, 깊게 눌러서 촉진하시기도 하고, 복수 검사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손을 넣고 이제 밀어내시면 반대편을 이렇게 쭉 밀려나오게 된다면 복수가 있는 거고, 밀려나지 않는다면 복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까지 하는데, 복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 간질환 환자에게 복수가 많이 차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달기가 있으신 분들에서 특별 추가적으로 복수 검사를 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면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눈에 보이면 굳이 시즌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거는 복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쯤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눈자에서 가스펜만 하고 둔탐이 있는 부위를 좀 확인해 보시겠다. 그래서 이제
비어져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비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 따라서 이제 타진을 한 번쯤은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별로고, 체파동 검사, 뭐 외형 평가, 3세 이하의 배꼽 탈장인지 한 번쯤 확인할 필요 있다는 이야기. 성생식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게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평가자 입장에서 학대, 외상 등이 있지 않는 이상 영성생식기를 검진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진하거나 촉진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뭐, 외형부부터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뭐, 분비물들 같은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성인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동성인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서 환자의 불안감도 해소시켜주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일 겁니다. 남성 생식기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여성하고 동일합니다. 생식기니까 이런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한 번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분비물 같은 것들도 이제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 고환, 꼬임 등이 있을 수가 있어. 이제 막 고환의 위치가 너무 위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소발기증은 말 그대로 지소발기증이니까 요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있는 내용들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과응급, 지금 내과 환자 관련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과응급에서 어떤 환자가 지소발기증이 생기는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지소발기증은 눈에 보시면 되고, 촉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진에서 끝나는 겁니다. 맞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문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이것도 조금 예민한 부위라서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출혈이 없는 한 항문 검사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병원에서 할게. 밖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써져 있기는 하죠. 웬만해서는 하시지 마시고 동의네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 민감하고 창피한 부분들은 다 이런 것들 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요 자세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관리학에서 배우실 거라서 여기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이상 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조금 해주시고 앞통 같은 것들 이거 계속 동일합니다. 그냥 만져보고 뭐 어느 부위든 간에 다 만져보고 눌러보고 하는 것들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뼈와 관련된 내용들이긴 한데 이것도 해부 생략적인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절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검사할 때는 요 부분들을 딱 살펴봤을 때요. 관절 부위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관절 부위들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세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격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변형 같은 것들, 기형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주변 조직의 변화 같은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절 부위의 부종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범위 평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절에서 많이 확인을 할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관절 부위가 정상적인 이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뼈 비분 소리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굳이 이것도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촉진하는 것들, 뭐 붓기, 굽힘과 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ROM과 운동 범위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거는 그냥 사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절 부위 손가락마다 확인하는데 저렇게 세심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촉진하시고, 굽힘과 편, 좌쪽 편이, 노쪽 편이, 네.
소목골 증후군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면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 판단으로는요. 그래서 팔꿈치 확인하시고 가쪽 윤기, 안쪽 윤기 확인하시고 굽힘과 펴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엎침과 뒤침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손목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가 가장 넓은 그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깨 관절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굽힘과 펴움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벌림과 모음, 그리고 가축 돌림, 안쪽 돌림 이렇게 해주시면 오른쪽 그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는 얼추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발과 관련된 해박적 내용들 다 넘어가도록 하고 평가적인 부분들만 이제 사진을 보면서 넘어갈까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시진하시고 발가락 촉진하시고 발등 굽힘, 발바닥도 굽힘, 그 다음에 가쪽 돌림, 가쪽 번짐이군요. 여기서는 가쪽 번짐, 안쪽 번짐으로 해주시고 굽힘과 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릎 촉진을 해주시고 무릎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대 검사, 겉인대 검사, 십자인대 검사 이렇게 안쪽 눌러봐서 십자인대가 제대로 안쪽에서 이렇게 가로치고 있을 건데 X자처럼 있을 건데 거기 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무릎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인 관절 부위에서 그 움직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M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첩 관절이라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 관절 관련된 내용들 촉진해 주시고 가쪽 안쪽 돌림 해주시고 벌림과 모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부분에서 척추 관련된 내용들, 척추 해박적 내용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수만 전만들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이것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바로 사진을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촉진해 주시고 얼굴 쪽 굽힘 편 돌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쪽 안쪽 굽힘, 척추의 전체 척추의 굽힘도 확인해 주시고 될 것 같고, 이제 허리뼈의 굽힘 같은 것들 가쪽 안쪽 굽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척추의 편 같은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척추 전체적인 돌림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관련된 내용들 의식 수준부터 지난 내용 확정, 대칭적, 시적 이런 것들 확인해 볼 건데, 5가지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정신상태 말하기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뇌신경, 운동계, 심주반사, 깊은 심주검사, 심부검 반사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죠? 감각기하고 반사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요거를 다 외워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4개씩 날라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글자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외우라고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뇌신경 회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건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H자 돌리고 다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5차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지,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무딘 건지 날카로운지 확인을, 뾰족한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뭐 이제 대화 중에 얼굴 관찰한다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뭐 청력 소시 같은 거 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귀하고 눈하고 확인할 때 봤던 것들이라서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는 것들은 제가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 뇌신경 평가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올 건데, 호각 냄새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눈, 손 잘 따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깨물어서 저작근의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뭉툭한 건지 뾰족한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혀 안쪽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렸을 때, 어깨를 올렸을 때 눌러보면 이제 그 저항력에 반응해서 이렇게 어깨를 올릴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정도,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운동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신경계와 관련돼서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